안녕하세요. 저는 성범죄가 없는 세상을 바라는 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하는 임영빈 경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찾고 또 게임도 하고 친구와 가족들과 쉽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버 공간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무엇인지, 또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대처 방법과 신고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디지털 성범죄가 무엇이고 그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위법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잘 구별하기 어렵죠. 여러분들이 무의식화하는 행동들이 위법이 될 수 있으니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성범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을 한다든지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들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유포를 한다든지 또 사진을 합성해서 수치심을 준다든지 또 성적 괴롭힘, 인터넷 성매매 알선 및 홍보, 봄캐피싱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범죄를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촬영물을 이용한 성범죄입니다. 카메라 등을 설치하거나 직접 촬영하는 것, 그리고 촬영에 동의를 하였든 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유포하거나 재유포하는 것, 그리고 성적 괴롭힘 등을 위해서 협박하는 것, 그리고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시청하거나 공유하거나 저장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또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괴롭힘은 사이버 공간 내 성적 내용의 사진 합성, 성적 내용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성희롱 등의 행위를 통틀어 말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는 뭐가 다를까요?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을 알아야 예방과 대처가 가능하겠죠? 그럼 이제부터 그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이점은 크게 네 가지로, 첫째, 가해자와의 피해자와의 관계, 둘째, 발생 공간의 차이, 셋째, 연관된 범죄, 넷째, 가해자의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다른 점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1대1 구조가 아닌 1대 다수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직접 촬영을 하고 촬영한 것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고 댓글, 성희롱 등과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렇게 익명의 수많은 가해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만큼 가해자는 자신의 연령, 소속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죄책감이 적고 피해자는 성적 촬영의 경우 자신이 찍혔을 가능성과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에 대해 항상 불안함 등의 심리적 피해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발생 공간의 차이점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상관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아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자기가 피해자라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 SNS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계정으로 추정되는 각 계정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보이는 사진을 팔로잉하고 그런 사진들이 친구에게 유포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그 사진이 보이는 사실조차 모르고 나중에 주인에게 내용을 전달받아 사진이 인터넷 공간에서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가상의 공간을 넘어서 스토킹이나 주거침입, 데이트 폭력, 성매매 알선 등 현실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아주 광범위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의 내용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다수의 익명의 동조자들로 인해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죄책감이 적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연령, 소속, 사회적 위치 등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아
가해자를 찾기 또한 쉽지 않습니다. 디지털 공간은 핸드폰이나 온라인 등의 매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모든 연령대에서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만약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사이버 공간에서 가해를 했다면 이미 현실에서 데이트 폭력이나 데이터 성범죄와 같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는 것이죠. 이 이미지는 불법 촬영으로부터 불법 촬영물의 생산이 되고 그것이 유포되기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해 본 것입니다. 이러한 유포 과정에서 협박이라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자기의 통제 안에 두기 위해서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유포와 협박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불안 피해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할 것이 걱정돼 화장실 이용을 자제하거나 누군가 자신을 몰래 촬영할 위험에 대해 공포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찍힌 촬영물이 나도 모르게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러한 가능성과 공포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하고 유포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재유포될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불안한 정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모든 피해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에는 558건이 발생하였고 2018년에는 1323건으로 범죄는 줄어들기는커녕 5년 사이에 오히려 약 2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2018년 불법 촬영 범죄 가해자 직업별 구분 현황입니다. 놀랍게도 학생들이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원보다 학생이 불법 촬영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참 안타깝고도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 카메라 등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성 성영상물을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 매체를 이용하여 유포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혀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범죄입니다. 불법 촬영물은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입니다.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용본을 보는 행위, 성행위 등의 촬영물을 유포, 재유포하는 범죄로 본인이 동의하여 촬영한 촬영물도 포함되고 촬영 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포하거나 재유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가해자는 주로 카카오톡 채팅방과 같이 SNS, 커뮤니티 등의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불법 촬영 범죄는 촬영자나 유포자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의 유포를 방조, 협력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포된 성적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소비하는 소비자들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2019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전준영 사건, 일명 전준영 카톡박 사건을 알고 계시죠? 그 사건 때문에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매우 커졌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 촬영 범죄는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뿐 아니라 유명 앵커, 대학 교수, 스타 강사 등 여전히 불법 촬영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SBS 간판 앵커의 지하철 불법 촬영물로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앵커는 퇴직했고 그 사람이 진행하던 프로그램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엠번방 사건 관련 검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자를 협박해 성추행 영상을 충격하게 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이후 이른바 텔레그램 엠번방의 운영자인 20대 남성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재현 기자입니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하면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고발 혐의로 검찰에 붙잡힌 조모 씨.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9시쯤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중간모를 제작하고 유포해 피해자들에게 심한 고통을 가했다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는 텔레그램 엠번방으로 불리는 대화방 중 박사방 운영자인 것으로 경찰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다수의 여성에게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집계하고 입장료로 암호화폐를 받는 박사방에 일을 올려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대만의 20만 명을 넘고 경찰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은 연기와 불길이 공장을 뒤덮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찰 예, 여러분. 엠번방은 대화 앱인 텔레그램에 개설된 비밀방으로 그 비밀방 안에 피해자의 신상 정보와 성착취물을 공유하면서 블로그에 홍보하였습니다. 즉, 1번 방부터 8번 방까지 각각 다른 이름이 붙여진 8개의 텔레그램 방에서 방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피해 여성들의 신상 정보와 성착취물들이 올라오는 것을 엠번방이라고 부르고 홍보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사람들에게 문화상품권, 기프트권, 현금 등을 받고 엠번방의 링크를 공유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는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에 근거한 확실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럼 10대 학생들의 피해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신저에 뜬금없이 내가 너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사람을 보내지 않으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했다고 신고하겠다. 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피해자는 자신의 증명을 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디어와 함께 셀카를 찍어 보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의 아이디어와 사진을 확보하게 된 상대방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알몸 사진과 내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례를 한 번 더 볼까요? 어느 날 모르는 사람에게 메시지가 옵니다. 그쪽 신상 정보가 SNS에 돌아다녀요. 걱정돼서 알려드려요.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겁부터 덜컥 나겠죠. 상대방에게 받은 링크를 눌러 다시 로그인하려 하자 아이디어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순간 그 정보가 가해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내 SNS에 들어가 신상 정보를 빌미로 사진과 영상을 요구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나도 너랑 똑같이 동갑이야. 나도 너랑 똑같이 여자야. 이렇게 친근감 있게 접근을 해서 개인 정보를 빼낸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인 척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해킹으로 내 정보를 빼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범죄 수법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할 만큼 고도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를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라는 것이 단순히 이름, 주민번호, 주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SN 계정, 아이디어나 비밀번호, 학교, 직장, 사는 곳, 핸드폰 번호 이런 것들 또한 중요한 개인정보가 됩니다. 가해자는 너 어디 사는지 알려주면 내가 문화상품권 줄게, 돈 줄게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보내도록 유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의심하고 연락을 끊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직접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심코 대화 중에도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이미 피해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을 합니다. 주고받은 대화나 카카오톡 등의 프로필 사진, 상태 메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은 내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낸 작은 정보를 가지고도 협박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너의 프로필 사진을 유포하겠다. 너의 상태를 인터넷에 뿌리겠다. 이와 같이 누군가 이렇게 협박하는 경우 일단 상대에게 반응을 보이지 말고 해당 화면을 캡처하거나 증거를 지우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성 긴급 전화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해바라기 센터 등에서 사안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성범죄는 몸을 씻지 말고 그 상태로 해바라기 센터로 바로 가세요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증거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저장하여 경찰관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과 함께 신속하게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채팅방을 나가거나 방을 삭제하는 경우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니 방을 나가지 말고 유지된 상태에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불법 촬영물은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 사이버상에서 증거자료 채증이 어렵다면 갖고 있는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하여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현행범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 말지라는 생각보다는 신고센터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엇보다 자신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 살피시고요. 범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나 마음에 아픔이 생기고 그런 경우 건강치료를 위해 가까운 병원 및 24시간 진료 가능한 해바라기 센터를 이용하거나 수면 부족이나 공황장애 등이 생긴다면 전문 심리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내 사이트의 경우 비교적 삭제가 조치가 빠르지만 해외 사이트의 경우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내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할 경우 찾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시킬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서를 방문하기 어려우시면 온라인으로도 신고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거나 모바일 앱 사이버캅을 설치 후 신고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불법 촬영 자체는 금지되는 행위인 거 아시죠? 또한 불법 촬영물은 범죄 영상임을 항상 인지하고 영상을 보거나 웹하드, 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 업로드를 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도 명백한 범죄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알아야 되어야 할 것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메신저와 SNS에 있는 프로필에 연락처나 자신이 어디에 사는지 지나치게 개인적인 사진을 올릴 때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나치 이미지나 불법 성 영상물 같은 디지털 성범죄 해외 사이트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경우 게시물 우측 상단에 아래 화살표를 펼침을 눌러 사진 신고를 클릭하고 문제가 되는 내용의 위반 종류와 유형을 선택하여 페이스북에 제출 버튼을 눌러 신고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의 경우에는 일반 신고와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있습니다. 일반 신고는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문제가 되는 게시물 우측 하단에 점점점으로 표시된 더 보기를 누르신 뒤에 신고를 클릭해서 동영상의 위반 사항에 가장 잘 맞는 신고 유형을 선택한 후 세부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침해는 신고자 하는 유튜브 영상 화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동영상 URL 복사를 선택하여 유튜브 개인정보 침해 신고 절차, 신고 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런 범죄의 피해를 받았다면 도움을 받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에게 삭제 요청이 가능하고 수사 관련 무료 법률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기관인 한국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 여성 긴급 전화 1366 등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주변 사람이 메신저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 사진이나 동영상 링크를 보내면서 와, 이거 대박이다, 핫이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경우 링크를 누르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진 속, 영상 속 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자신의 성적 사진과 영상이 사람들의 기기를 통해 공유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허락이 될까요? 한번 봐봐 라는 말과 함께 불법 촬영물을 타인에게 정성하고 공유하는 행위 역시 가해 행위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절대로 불법 촬영 영상을 시청하거나 유포하지 마십시오. 수요자가 있다면 공급 역할인 불법 촬영 범죄는 끊이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나의 소중한 연인일 수도, 친구일 수도,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냥 보는 것은 어때?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은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안 돼, 보면 안 돼요, 그냥 보는 것도 폭력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시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야동으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도 몰래 찍히지 않고 동의 없이 유포된 영상을 더 이상 소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찍히는 것, 보는 것, 공유하는 것 모두 하지 않는다면 온라인 공간은 안전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과 가까워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모두가 이용하고 우리의 후대에도 이용해야 하는 사이버 공간, 건전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피해자가 생긴 피해자에게도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함께하면 범죄를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